관련 조항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 사회의 동참 제25조 건강 제26조 가활 및 재활 재개 수영장은 치료시설입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이야기 H씨는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만성 결합조직 장애인데 피부가 연해지면서 멍이 잘 들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관절통과 근육통이 심하고 툭하면 어깨가 빠지는 등 탈골이 자주 일어나며 팔목이나 다리를 삐기 쉽습니다. EDS 환자들은 조금만 다쳐도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 병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스웨덴에서는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H씨는 이 병으로 인해 무려 8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깥을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H씨는 건강해져서 바깥 나들이도 하고 일도 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랐습니다. H씨의 간절한 소망에 담당 의사는 새로운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수치료라는 재활치료를 권한 것입니다. 수치료는 수영장에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걷는 운동 치료법으로 물속에서는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H씨처럼 근육과 관절이 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걷기 운동이나 맨손 체조 등의 물리치료를 계속하면 근육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조금씩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희망에 찬 H씨는 집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H씨가 사는 지역의 주택위원회가 H씨의 수영장 건축 허가서를 승인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H씨는 약 63제곱미터 넓이의 수영장을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이 중 약 45제곱미터는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수 없게 건축법으로 정해진 구역입니다. H씨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그 어떤 건축도 불가합니다. 저는 수영장이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겐 수영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저에겐 재활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H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웃들에게 수영장을 짓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받고 집 주변에 나무를 새로 심어 거리에서 수영장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여러 조치 후에 H씨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택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수영장 건축을 불허한다며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택위원회의 결정은 장애인인 저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내겠습니다.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땅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건축 불가 구역이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H씨와 주택위원회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수영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행정조치일까요? H씨의 진정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기 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 건강 장애인은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협약 제25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 전문가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관리나 보건 서비스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 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협약 제25조와 연결선상에 있는 제26조 가활 및 재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 가활 및 재활 당사국은 장애인의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및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활과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개발하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숙지하고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제26조를 제25조 건강에 포함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 개의 조항으로 구분한 것은 제26조의 재활이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국은 의료적 차원을 넘어 보건, 고용,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서 종합적인 가활,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H씨는 수영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건축법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제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리며 H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H씨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수영장을 짓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어떤 일을 못하게 할 때 생기는 불이익과 그것을 허락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수영장을 짓는 것은 수치료 외에 다른 재활 방안이 없는 H씨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H씨에게까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H씨가 수영장을 이용해 재활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밖에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H씨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위원회는 H씨가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허락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적인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시설이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